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배포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저가 양도 오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증여하시려면 올해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렸고, 특별히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오늘은 저가 양도도 올해가 더 유리한데, 저가 양도란 정확하게 뭔지, 어떤 면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매매 계약서를 저가로 싸게 할 수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3억 이내면 괜찮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0% 이내면 괜찮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뭐가 맞는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 저랑 같이 끝까지 보시면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같이 보실게요. 먼저 저가 양도란 뭔지, 이제 세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그리고 친인척 등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거나 또 이들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팔 경우,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사고 팔면 그 차익이 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익을 본 부분을 증여한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저가 양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자면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 경우에 주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또는 3억 원 이상이라면,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해요. 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그 매수하는 자, 그 부모 자식 간의 거래라면 자녀, 매수자 측의 입장이겠죠. 매수자 측의 입장에서는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10억 원의 주택이라면 기준 금액이 시가의 30%니까 3억이죠. 또 아니면 3억 중에서 작은 금액인데 둘 다 3억이니까 오늘의 기준 금액은 3억 원이 되겠네요. 3억 원 이상 되는 차액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양도 양수를 했어요. 그러면 기준 금액보다 작거나 똑같으면 더 이상 부과가 없겠죠. 증여세 부과가 없어요. 그런데 6억 원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양도 양수했다면 기준 금액보다 1억 원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 1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 측에서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것이죠. 1억에 대해서. 그럼 반대로 이제 매도하신, 그 저가 양도하신 그러니까 부모 측은 어떻게 될까 한번 볼게요. 부모 측에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어렵지만 하여튼 부당하게 신고한 금액은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관계자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시가와 거래 가액 간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때의 기준금액은 3억 원이거나 혹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둘 중에서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0억이라면 3억이거나 10억의 시가의 5%니까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이거나 3억이거나 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5천만 원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예를 들어서 7억 원에 서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 양수했다면 7억은 인정하지 않겠어. 5천보다 크니까, 5천만 원보다 크니까 7억은 인정하지 않겠어. 그냥 시가 10억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저가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서 부모 자식 간에 양도 양수를 한다면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나올 텐데 증여세 기준은 더 넉넉하죠.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3억 원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라면 전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넉넉하게 30% 이상 이렇게 봐주는가 하면, 자녀는 사실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녀가 양도할 때 이게 취득가액이 돼서 이 양도 차익만큼 양도세를 내게 되니까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다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자녀가 양도세를 내게 되는 경우라면 이 여기서 한 2억 정도 이익을 받잖아요. 3억 정도. 이게 이제 취득가액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양도 차익이 늘어나서 그만큼 양도세를 내게 될 거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이번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을 내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다 받겠다, 다 챙겨서 받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가 5% 이상 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냥 시가 전체 10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라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저가 양도시 체크해야 될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아닌지 중과 대상인지 아닌지 그것입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보고 이 저가 양도를 이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든 안 되든 상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가로 뭐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든 말든 상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비과세 대상이라면 그냥 저가 양도를 추진하는 것이 좋겠고요. 중과 대상이라면 사실은 저가 양도해서 실익이 별로 없어요. 부모가 중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도 2023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세가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되잖아요. 다주택자라도 중과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기본세율이 적용되니까 이때는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기본세율 적용해서 저가 양도하면 이런 양쪽으로 다 계산을 해보니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러면 이제 해보시는 거죠. 5월 9일까지는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해야 될 게 자녀가 매수 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10억짜리를 7억으로 이제 저가 양도를 할 건데 자녀가 돈이 7억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5억밖에 만약에 오고 가지 않았다. 그러면 매수자금 출처 증빙이 부족해서 나머지 2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7억으로 저가 양도를 하셨다면 7억이 분명하게 오고 가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정확하게. 그래서 만약에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 5억밖에 없다 하면 차라리 거래 가액을 5억으로 낮춰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2억에 대해서 그냥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이 두 가지 부모가 비과세 대상인가 아니면 기본세율 적용인가 중과 대상인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가 충분히 그 매수자금 증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걸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양도 오래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요. 취득세가 내년부터는 또 달라지는 거예요. 2023년 이후부터는 취득세에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이 돼서 저가 양도 시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까 자녀분은 7억에 대해서만 7억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시가 10억인데 7억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녀분은 7억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냈겠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10억에 대해서 내게 되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2022년까지는 법인에만 이걸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개인에게도 적용하겠다라고 이미 이제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취득세가 높아지는 건데 이 과세 표준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 세율 구간도 달라지는 거죠. 6억 이하는 1%, 9억까지는 2%, 2%대, 그리고 9억 이상은 3%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도 높아지면서 취득 세율도 높아지니까 이 두 가지로 더 불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저가 양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올해 하는 것이 취득세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네, 이렇게 저가 양도 왜 올해 더 유리한지 말씀드렸고 저가 양도 시 꼭 두 가지 체크해야 된다. 부모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체크해야 되고 자녀가 충분히 그 매매 대금만큼 증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자금 여력이 있는지 그 두 가지를 꼭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저가 양도 생각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